안녕하십니까. 3일TV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삼성 웰스토리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저는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복지국장을 맡고 있는 조만업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업과 그 기업 소속 근로자가 받아야 할 4대 법정교육에 관한 내용을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책무는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쟁취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조합의 힘으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용주를 설득을 하고 그러한 부분을 쟁취해내는 것이 노동조합의 책무 중에 책무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조합원 또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고용이 중단되거나 또 직업생활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요. 또 노동조합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첫 직장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무가 상대적으로 더 훨씬 무겁죠. 저하고 그렇게 가까운 지인은 아니었으나 이웃한 그 과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잘못 다루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가볍게 생각했던 문제였는데 결국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4대 법정교육 중에서도 특히나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내용은 지극히 한 개인 노동자 근로자가 희생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노동조합이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개인의 어떤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조합원의 보호 또 근로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사전 예방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각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럼 과연 우리는 이 개인정보라는 게 뭘까요? 자, 개인정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관련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있는 이라는 말에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망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가 남아있는 유족과 관련된 정보라면 이건 역시도 살아있는 개인정보로서 인정을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해서 어떤 특정인을 말 그대로 특정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또는 세 개 다 합쳐서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됨으로써 특정인을 우리가 말 그대로 특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다 개인 보호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판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화번호, 핸드폰이든 집전화든 아니면 사무실 전화든 마지막 4자리 숫자만 알려줬을 때,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노출됐을 때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의 위반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역시 판례에서는 위법사항이다. 개인정보 대상이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 개인의 전화번호 4자리 숫자가 보면 뭐 은행 계좌에 비밀번호를 쓰거나 아니면 집 현관문에 출입번호로 쓰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록 다 노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화번호 4자리는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왕 이렇게 설명한 거니까 개인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개인정보는 일반적 정보부터 시작해서 재산적 정보까지 총 6개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정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해당되겠고요. 정신적 정보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기호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신념, 사상 또는 뭐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것도 정신적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거론되는 통신 위치 정보, 예를 들면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 다음 IP 주소라든가 또는 우리가 GPS 위치 추적을 하는 것 이것들이 다 이 해당하는 정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정보는 일반적으로
의료 정보라든가 그 사람의 건강 정보, 질병 질환 이런 것들로 다 개인의 보호를 받아야 될 정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보는 그 사람이 받았던 교육의 정도라든가 근로의 형태라든가 고용의 형태, 그 다음에 자격 정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회적 정보로 취급을 하고, 마지막은 재산적 정보로서 그 사람의 신용 정보라든가 재산 상태라든가 보유 주식의 현황이라든가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일하시는 우리 조합원 모든 분들이 업무에 수행을 하다 보면 취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정보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의 부주의로 의해서 유출됐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책임을 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정보는 관련 법 제3조에 보게 되면 몇 가지 보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처리 목적 내에 해야 될 일과 처리 목적 외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처리 목적 내에 해야 될 때는 목적 외에 활용을 금지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처리 목적 내에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정확성과 완전성 그리고 최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 보장입니다. 정보 주체라는 것은 그 정보의 소유자예요. 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 보장 문제가 있고, 가능한 익명 처리를 함으로 해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준수와 또는 정보 주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하고, 또 분명한 것은 정보 주체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의 소유자죠. 또 민원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예를 들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라든가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또 동의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그 다음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 등등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되고, 특히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또는 정정, 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민원인에게 있음을 항상 아셔야 됩니다. 요즘 뜨고 있는 전문 직종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 장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뭐 종할 컨설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종합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개인의 흔적을 지워주는 그런 직업이 있는데요. 인터넷 장례사는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정보를 깔끔히 삭제하거나 파기해주는 전문 직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이름을 구글이나 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만 쳐도 제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좀 섬찟해요. 이런 것들 싹 지우고 싶을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때 등장하는 직업이 바로 인터넷 장례사인데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미래에 각광받을 직업이라고 하네요. 이런 것이 등장할 만큼 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되고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정보 수집을 동의받을 때에는 우리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하기보다는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양식을 통해서 접수하고 수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끝으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힘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뭉쳐서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이런 부분은 개개인의 노동자가 과실 또는 고의로 일어나는 말 그대로 하나의 범죄 행위가 되거나 사건이 되게 되겠죠. 그러므로서 노동조합이 손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개인이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늘 사업주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관리자의 여러 가지 예방 조치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개개인의 조합은 역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법정교육 4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 안 드렸죠. 한 가지는 바로 장애인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사용자가 채용 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아서 이 시간에는 제가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개선해내는 일도 하지만, 또 근로자 개개인, 조합원 개개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삼성 웰스토리 노동조합은 그런 측면에서 안전의 부분도
안전도 그렇고 개인정보에도 그렇고 성희롱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그렇고 직장을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계속 이어가는 직업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노동조합은 여러분에게 아주 크나큰 힘이 될 겁니다. 3LTV 애청자 여러분, 정정당당 삼성 웰스토리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이 노동조합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만들어 갑시다. 아래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